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유어로 사과원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과꽃이 핀 것 같은데 벌써 사과 수확철이 다 됐습니다. 저희 후지밭인데 착색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홍로밭입니다. 홍로 이제 수확이 다 끝났지요. 조생종, 중생종 지금 수확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부 중생종은 아직 수확이 되고 있지만도 조생종과 중생종 수확이 끝나면은 감사비료를 연면 시비해야 됩니다. 감사비료는 요소를 살포하면 되거든요. 요소는 500L SS기 한 차당 10에서 15kg 넣어서 연면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면 살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무 밑에 살포해도 되거든요. 수간 하우에 줄 때는 한 나무당 요소 2-3줌씩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창 저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차 잎따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1차 잎따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후지의 경우 10월 초까지 1차 저겹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1차 저겹을 완료를 한 뒤에도 계속해서 추가 잎따기를 해줘야 되죠. 2차, 3차 반사필름을 피복하고도 다니면서 추가로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잎따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잎따기를 해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비가 온다든지 이슬이 내리면은 위에 있는 잎들이 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또 따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1차 저겹을 해도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말에 1차적으로 칼리비료를 살포하셨을 겁니다. 저도 9월 하순에 칼리비료를 살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한 번 더 칼리비료를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리비료는 황산가리나 인산가리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칼리비료는 세력이 센 과원은 인산가리를 살포하는 게 좋고, 세력이 적정하거나 세력이 약한 과원은 황산가리를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황산가리를 살포하면 황산가리는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의 맛과 당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죠. 저는 10월 초에는 황산가리하고 인산가리를 반반 정도 섞어서 살포합니다. 섞어서 살포해도 됩니다. 살포 농도는 0.2에서 0.4%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은 500L SS기 한 차에 1kg에서 2kg 사이에 살포하시면 됩니다. 착색이 좀 잘 안 되는 과원이 있습니다. 그런 과원은 착색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색제를 살포할 때는 수확 4주 전에 1회, 그리고 수확 3주 전에 2회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색이 되게 안 되는 과원이 있어요. 고목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잘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수확 2주 전에 1회 정도 착색제를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확 2주 전에 착색제를 살포하고 싶어도 살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때는 밑에 반사필름을 이미 다 피복해 놓죠. 반사필름은 보통 수확 3-4주 전에 피복을 하면 되죠. 저도 1차 저겹이 끝나면은 10월 초에 반사필름을 피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사필름을 피복하면 사실 그 SS기로 약을 살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반사필름을 피복할 때 1.2m를 주로 피복을 했습니다. 1.2m 피복하면요, 여기에 지금 열간거리가 4m인데 1.2m면 2.4m지요. 그리고 저기 수간하부에 바짝해서 피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여유가 중간에 통로 부분이 1m 남짓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SS기가 다니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1m 반사필름을 피복해요. 그러면은 양쪽을 피복하면 2m 되죠. 그러면 SS기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사필름을 피복하고도 SS기로 착색제라든지 칼리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반사필름을 피복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또 하나 있죠. 그건 뭐 모든 과원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조류 피해가 심한 과원이 있습니다. 저희 과원도 보면 저쪽에 산이 있어요. 그럼 새들이 많아요. 산 가까운 과수원이나 조류 피해가 많은 과수원은 반사필름을 피복하기 전에 조류기피제를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수확 3-4주 전에는 단수를 해야 됩니다. 물 끊기를 해야 되죠. 보통 수확 4주 전에 절수를 하고 물을 줄여야 되죠. 평상시보다 한 2분의 1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수확 3주 전에 완전히 물을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확이 가까워지면은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일 돌리기입니다. 과일을 돌리는 경우에는 뭐 모든 과일을 다 돌릴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면 이 과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 과일들이 다른 가지인데 이렇게 늘어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붙은 면이 색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이렇게 돌려주기를 해야 되거든요. 돌려주기를 할 때는 한 면에 과일 색이 완전히 난 뒤에 돌려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쪽 부분에 색이 안 난 부분에 색이 나지요. 그런 식으로 돌려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창고입니다. 이제 사과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수확하면 일단 저온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죠. 저온 창고에 사과를 저장하려면 저온 창고를 비워야 됩니다. 지금 이 안에 컨테이너 상자하고 사과 수확 바구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걸 밖으로 다 빼내고 청소를 한 뒤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은 살균제나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하면 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은 뭐냐면은 락스예요. 락스를 물에 200배로 희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저는 락스를 물에 200배로 희석해서 SS기에 넣어요. SS기에 넣어서 SS기 바닥에 일부만 차면 되거든요. 그렇게 희석해가지고 이 창고에 SS기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창고 소독이 됩니다. 원래 이제 방제는 다 끝났습니다. 8월 말로 정규 방제는 끝났고 9월 중순경에는 나방이나 노린재약을 살포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원래 약 살포는 다 끝났는데 제가 저격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밭에 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보였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순까지만 해도 저희 밭에 노린재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노린재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격을 하면서 보니까 노린재 피해과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과도 여기 보면은 노린재가 구침을 찔러서 흡집을 한 자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살충제를 추가로 살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살충제를 칼리 비료를 칠 때 섞어서 조만간에 살포하려고 해요. 어제 비가 오고 아침까지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개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가 예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충제나 비료 칼슘은 비가 안 올 때 살포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약은 요 계열을 보면은 작용 기작이 3A로 되어 있어요. 3A는 뭐냐면은 접촉독하고 소화 중독에 의한 살충작용을 합니다. 접촉독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살충제 살포합니다. 그럼 여기 노린재가 있으면은 맞아버려요. 맞으면은 접촉이 되죠. 그러면은 그 노린재가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노린재가 바로 맞으면 죽고, 그 다음에 소화 중독이란 것은 입으로 흡입했을 때 중독을 일으켜서 살균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노린재약을 여러 번 치지만은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예요. 노린재라는 놈이 날개가 달려놓으니까 쳐도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노린재가 온 천지에 막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약을 쳐놓고 며칠 뒤면 또 노린재들이 또 다 또 사과밭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노린재가 올 때마다 사실 살충제를 살포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맑은 날 이렇게 살충제를 쳐놓으면은 여기에 살충제가 묻죠. 노린재가 입으로 요 즙을 흡입하다 보면은 여기 약도 같이 흡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농약을 쳐놓으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죠. 바로 안 맞아도 며칠 동안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 노린재가 없고 나방피해가 없는 밭은 굳이 지금은 약을 살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린재 피해과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한 번은 쳐야 심적으로 조금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포하려고 합니다.